광주의 한 수련원. 이날은 일주일에 2번 있는 교육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속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 전 방송에서 모습을 감춘 탤런트 K씨였습니다. 그를 1년 반 만에 만난 이곳은 H정신 수련원이었습니다. 작년 초 우리는 이 수련원에서 K씨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요?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우리 수련원에 나쁜 점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H정신 수련원의 원장 가족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던 K씨. 수련법이 탐이 났었고 이 수련법을 가지고 싶었고 또 저 네 분이 가지고 계시면 가족이 있으면 제가 그 수련법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저도 이제 협박을 받고 모델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제 치부가 드러나고. 그런데 탤런트 K씨만이 아니었습니다. 70여 명의 회원들이 마약을 먹고 물란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 서로를 협박했다며 경찰에 앞다퉈 자수했습니다. 이 모두가 수련원 원장을 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입막음을 위해 수련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범죄는 12명이 주도했지만 나중엔 회원 절반가량을 포섭했다고 했습니다. 수련원은 그야말로 강력범죄의 소굴로 비춰졌습니다. 훔고 다니고 그 조건물을 타고 이런 사건에 그대로 연루가 돼버렸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약을 먹여서 성관계부터 시작됐고 그 비디오 테이프로 인해서 남편에게 알린다고 해서 계속 연루된다는 게 행여 누구에게 들킬까봐 숨길 만한 얘기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쏟아낸 자술서만 해도 무려 3천여 장. 저희들이 안 했다고 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징역 보내주시오 하는데 그런 일이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전무후무하게 있을 수가 없지. 서로 죄인이라며 지목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유포했다는 마약. 그러나 검사를 해보니 누구에게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원장을 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독극물을 썼다면서도 막상 회원들은 독극물을 구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피부도 안 좋아지고 속도 안 좋아지고 원장이 후유증으로 겪고 있다는 발진도 실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협박용으로 찍었다는 성관계 동영상 역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검찰 재충용으로 연출해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거를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찍어서 낸 거죠. 대원까지 굳이. 그러니까 편집이 돼 있었고 제가 가서 편집을 한 거죠.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수련원생들이 주장하는 강력범죄는 말만 무성할 뿐 실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나온 검찰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인 H정신 수련원 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71명 전원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수련원이 자신들의 평판에 치명적인 대규모 고소를 했던 것인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강력했다. 천상천하 여덕전 아니 가능상 상당한 땅이시냐. 너희들도 알고 있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나 누구지?
수련법이 탐이나 원장을 주기로 했었다는 주장은 범죄 고백이라기보다는 수련원 홍보에 가까웠습니다. 또 하나, 당시 원장에겐 다른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원장이 피해자라는 범죄 각본을 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추문은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수련원에선 아직 범죄 추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71명은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나요 혹시? 그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그 다. 사람들 빼버리면 사람 별로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뭐 끝까지 자아가 강해가지고 실토를 안 하는 한 명이 있다고 막 그렇게 끌고 나가요. 횡령, 내 친구도 횡령권에 시인을 해가지고 막 각서도 쓰고 지문서도 갖다 바치고 갖고 가도 안 한 돈을 갖고 갔다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위해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 입구에서부터 관계자들은 우릴 막아섰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왔는데 좀 묵직해, 정말 막아. 거기도 마셔. 여기는 불법법이니까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수련원 측은 원장 살해 기도가 자작극임을 폭로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잘못되었다니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해도 아니 그러니까 했냐고. 안 했어요. 그런 걸 했냐고. 수련원 측은 방송 내용은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 난 거 다 잘못된 겁니까? 다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 그대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엽기적인 범죄 주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H정신 수련원은 여전히 그곳에 건재했습니다. 작년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는 H정신 수련원의 의혹을 2주간에 걸쳐 방송을 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사실은 말만 있고 실체는 없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었고 얼마 있지 않아 검찰 조사에 의해 진위 여부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떤 이유에선 간에 수련원 측이 전체 회원의 절반가량을 고소한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련원 회원 대부분이 우리 카메라 앞에서 자신도 자수만 안 했을 뿐 마약, 혼간, 횡령 그리고 원장 살해 기도에 연루되어 있다며 자백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범죄들을 H정신 수련원 내에서는 4대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열혈 수련회원 부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이 4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던 부부였습니다. 당시에 왜 그런 자백을 했는지 진짜 이유를 이제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련원에서 원장 살해 기도 범수는 늘어나고만 있었습니다. 떨리는 거 쳐다보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힘드세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급기야 회원 대부분이 범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만은 계속 부인합니다. 계속 쳐다보세요. 치아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믿으니까 얘들을 지금 시켜서 성령 입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저랑 건강했습니다. 저랑 건강했어요. 다른 회원들까지 가세하자 추궁을 당한 남자가 결국은 범죄를 시인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최정욱 씨입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밝히고 싶은 진실은 뭘까? 최 씨는 방송을 보고서야 검찰 수사가 실제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1월 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뭔 70명을 진짜로 고소했네? 12명 고소한다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 알아차렸죠. 이제
말이 안 된다. 방송을 보시고 그렇죠. 처음 수련원 측에서는 12명의 회원이 원장을 죽이려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련원생 전체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수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7월 4일자는 12명이었어요. 이 12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 물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12명 어떻게 할 거니까 정말로 우리들은 안 했으니까 그 12명이 정말로 공금을 가져갔고 또 수련을 깨려고 만약에 했다면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몇 개월 후 고소된 사람은 70여 명. 그런데 그들이 범죄라고 자수한 내용이 성참회란 교육과정에서 나온 말과 유사했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해서 실토하는 걸 성참회라고 하거든요. 그 성참회의 일종이에요. 마음에 느낀 것도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뱉어라. 이게 성참회거든요. 고해성사 일종이죠. 그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 그래야 거듭난다. 그래야 편해진다라고 하면서. 작년 방송 당시 충격을 줬던 60살 여성의 성참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마약을 먹고 저는 동승회도 하였습니다. 그 동승회 한 사람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힘든 사람들 지목당한 사람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긋한 나이의 여성이 고백하는 문란한 생활은 사실로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모두 저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또 사이는? 우리 사이하고도 저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수련원 측에서는 원장 앞에서 하는 말은 모두가 용서받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을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저희들도 여기 있는 사람도 처음엔 다 안 믿었어요. 그게 가능이나 할지도 좀 의심이 되고. 그거는 분명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참회에 참석했던 최 씨 부부는 참회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련원 교육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최 씨 부부도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나한테 물어보죠. 다 성관계했다는데 본인은 했습니까? 그러죠. 나는 안 했죠. 안 했는데요. 저 사람도 미쳤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강사가 저를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이거는 마음을 닦는 프로그램이지 과정 중에 하나다. 너무 개의치지 마라. 아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지. 진짜 한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저하고 성관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요. 마약을 투약했다는 자백은 많은데 여러 차례의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약 먹고 관계도 하고 또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짐승 같은 행각으로 다시는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생들이 고백한 마약은 실체가에 있는 항정신성 약품이 아니었습니다. 마약이란 것이 실제로 마약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뭔가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마음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마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커피 먹은 것도 먹고 싶으면 마약이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실제적으로 마약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요만한 것까지 다 그냥 마음으로 저거 갖고 싶다. 이건 도벽이에요. 저 사람 멋있다. 나 저 사람 성관계한 거예요. 임신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미 낙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H 수련원만의 단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떠. 그런데 수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방송 후 H 수련원 회원들은 70여 명의 회원들이 원장을 살해하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글을 올렸던 수련생 김정철 씨.
H정신 수련회는 하늘의 뜻을 보고 전달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라고 불립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에는 무조건 긍정을 해야 합니다. 김정철 씨도 천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성적이던 그가 얼마 전 수련원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김 씨는 방송을 볼 때까지만 해도 수련원 측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반전 끝나 우리는 무슨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것도 그날 원장 생일이었어요. 이름이 희자 진짜는 딱 밝혔잖아요. 그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 정도 부쩍부쩍 뛰었어요. 하늘의 이름이 밝혀졌다고. 내가 막 여기서 하늘이 나타났다고 막 이런 부르면서 부쩍부쩍 뛰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잘못된 처사라며 울분을 토하던 김 씨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 근데 이제 71년 할 때는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저희 같은 지인 같지고 성반 지인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한테 온 거예요. 너네도 불어라 이렇게 온 거예요. 나한테 불어라는 거예요. 나야 너 먹고 성관계하고 또 그걸 저한테 불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참회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수동자들하고 그 마약을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다음날 와서 어제 제가 한 것은 의식을 한 거였지 실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래. 그럼 딱 발칵 뒤집히면서 진짜를 가르쳐 가는 것 자체가 니네가 벌써 수준이 안 깨어났다는 이야기다. 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명씩 나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자기도 진짜 그랬다. 자기도 진짜 그랬다. 안 하면 아마 바보 병신이 될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김 씨가 자백을 주저하자 수련원에서 상생제를 해보라고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액을 내면 원장이 직접 의식을 치르며 괴로움을 풀어준다는 것인데 상생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생을 하고 살자는 것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간대예요. 김 씨가 죄를 짓고도 기억을 하지 못하니 상생제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고 참회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거액의 돈을 내고 상생제를 했다는 김 씨. 그런데 그때 김 씨 자신도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도 했다. 아니 나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랬던 겁니다. 하늘을 더 내가 시원하게 할 수 있었는데 살인을 할 수 있어. 원장하고 제거하면서 내가 진짜 하늘이 되는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다. 안타깝다. 통통하다. 이렇게 땀을 치면서 몇 주 동안 자백을 종용받고 주변 사람들의 지목을 받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놓고 나서도 내가 그걸 했다고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 같았겠구나. 그 생각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었어. 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안 해놓고 했다고 고백한 거고 그것이 계속 쌓여서 지금 다 저렇게 다 했다고 되는 거였겠구나. 그제서야 늪과 같은 맹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안도하는 김 씨. 아무리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본인이 그걸 믿고 싶으면 그냥 믿는다는 거. 저도 그랬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나마 김 씨는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 사이 최 씨 부부의 집에서는 수련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재호 변호사가 수련원에서 횡령한 돈을 갚으라는 내용. 재작년 수련원이 고소한 주동자 12명 중 1명에게 돈을 받았다고 참회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최 씨 부부는 모든 것이 금전에 대한 욕심을 없애는 수련의 과정인 줄만 알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죠. 마음과 몸이 같다 했거든요. 그 당시. 또 이제 그걸 글로 쓰라 그래요. 그렇게 진술서를 쓰고 나니까 밑에 서명하세요. 그것이 제가 돈을 공공횡령을 했다 그러고 지불각서를 쓰게 된 그런 경우이기. 저는 그런 과정도 전부 수련 과정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뭐든지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지불각서에 서명했으니까 갚아라. 법적 조치 해놨다고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마음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닦는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난 최 씨 부부와 김 씨의 말대로라면은 H정신 수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수련이 깊어지면은 이런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몸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나와 비물질적인 나,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이성이나 동성이 멋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영적인 나는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그 영적인 나는 실제 나에게서 묻어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남의 돈에 욕심을 내면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내가 그 돈을 훔친 것이니까 현실의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원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무의식도 수련원 측에서는 친절하게 일깨워준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을 혹은 생각했다고 수련원 측이 일깨워준 것을 실제로 내가 말로써 여러 사람 앞에서 참회를 했는데, 그것을 범죄 자백이라고 진술서를 쓰게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하지 않은 돈을 실제로 갚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도 처음 이 말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수련 단계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감옥형을 자처하고 실제로 돈을 갚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H수련원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백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검찰에서는 분명 횡령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그중 여러 명이 이미 돈을 갚고 있다는 증명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H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재진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H수련원의 원장 부부가 사는 집. 수련원 마크가 달려있어 찾기는 수월했지만 인기척은 없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두움이 깔릴 때까지 창가에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취재진을 둘러쌉니다.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마세요. 저쪽으로 좀. 어떻게 알았는지 수련원 회원들이 달려온 겁니다.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한 3년에 걸쳐서 40몇 건을 조사를 받으셨거든요. 거기에 다 여기가 되셨어요. 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기세입니다. 원장이 해명할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없거나 선생님이 안 주셔도 돼요. 취재를 하실 거면 취재원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수련원은 과연 어떤 근거로 회원들이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걸까? 당시 수련원 총무가 18억이 넘는 돈을 훔쳤다고 자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했을 적에 이 금액이 안 정해지고 이제 이 보시 헌금함이 있죠. 이 보시함을 보니까 돈이 생각 이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총무가 횡령을 했다는 기간에 수련원의 입출 금액엔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목돈이 오간 흔적이 있긴 했지만 계좌는 원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횡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해요. 모든 거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현재 수련원으로부터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원들과 돈을 나눈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한다니까. 왜 또 그거 지나간 거 갖고 또 들쩍들쩍해.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하시라. 그 내외분도 조금 피해를 보신 게 있으시니까. 피해 보든가 말든가 돌려줄 거예요. 그것을.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더 완광해집니다. 우리야 만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안 모양입니다. PD가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전화 왔네. 나한테 PD가 전화 왔다고. 또 법정에 가가지고 말씀하니까 하기 싫다 이 말이야. 아요? 방송국에 내보내면 막바로 그 조사를 또 이러지. 어떤 조사가 있어요? 조사 또 이러야지. 왜 자꾸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최초 주동자라는 12명에게 모두 연락을 해봤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뭐 당할 일은 없고요.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잘못을 사수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 갑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수련원 마크처럼 이들에겐 어떤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선생님이시나요? 예. 아, 저기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좀 들을 마음은 없습니다. 아, 선생님 저기 누구보다도 원장을 칭송했으면서도 원장 살해를 기도했다던 한 주동자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 밝혀져서 이 수련법으로 그에 더 성대져가지고 횡령 자백 후 수련원 측이 집에 근저당까지 설정했다지만 횡령권에 대해서는 저는 변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돈을 갖다가 변제 지금 상목에 지금 압류대가 있어요. 삼류대가 있고 우리가 없는 것을 한다고 가압류를 시키겠어요. 돈을 분명히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이라는 게 왜 이해가 안 돼. 사실이니까 사실이지 도둑질 안 한 사람들이 도둑질 했다고 누명을 쓰겠어요. 과연 12명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짜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집은 수련원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수련원 근처로 이사할 만큼 열성적이었던 회원들입니다. 사람들 다 이사가요. 자기 집 팔고 수련원 옆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한 번에도 더 보는 것이 업을 벗는 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련원 근처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 아파트 본다고. 그냥 언제든지 수련원으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재진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차량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차례 유턴을 해봤는데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는 어딘가에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미행을 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내려서 얘기하세요. 내려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위험천만하게 우리를 지나쳐 도주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차량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아예 전조등을 꺼버립니다. 찍으니까 다 꺼버렸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낯이 익습니다. 원장집 앞에서 우리를 쫓아냈던 수련원 임원입니다. 해명할 것도 없이 당당하다던 수련원 측이 왜 취재진을 미행하는지 수련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차가 저기 있으니까 이게 드리는 거고. 처음 미행을 하던 차량을 수련원 주차장에서 발견했지만 아까 저희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차 빌려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수련원생들까지 합류해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그 사이에 미행 차량은 다시 도주하고 수련원 측은 끝내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원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진실을 말해줄 12명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설득 끝에 만난 최초 주동자 경진 씨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도움 받으셨어요? 없었어요. 돈 없었어요. 받은 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신 상태였었나요?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보다는 공부 차원에서 이해한 게 많았죠. 최초 12명도 오랫동안 참회 내용을 교육받아 왔다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맞춰 작성된 범죄 내용도 그 때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황당한 면도 있었지만 참여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죠. 고소된 그대로 썼어요.
그게 이제 수련원에서 참여하는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그건 쓴 건 아니었고.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고 그거를 인정한 꼴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 처음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쓰라니까 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경찰에 고소를 할 줄은 몰랐지. 작년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경쟁적으로 참여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강사 수습을 하면서 맨 처음에 맡은 일이 제가 먼저 말할게요. 마약, 혼교, 횡령, 살인 미수까지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녹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과 여고 2학년인 딸과도 근친상간을 하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앞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상환하기 싫어서 사실은 상생제비에 손을 약 3억 원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부산 회원에게 회유 목적으로 그들에게 2천만 원씩 나눠주고.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인데 새로운 자백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걸 책임질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말씀.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과연 이 부부는 자신들의 자백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걸까? 부부는 다른 도시에 있는 수련원 지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부인은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의아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사들이 사실 그만두기 좀 쉬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행정실장이 선생님 왜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 있어서 강조로 간다는 것 같더라고. 오랫동안 지켜온 교단을 떠날 만큼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최 씨 부부의 집은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도 수련원의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 봄에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들여 꾸며놓은 집을 몇 년 살지도 않고 급하게 내놓은 데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 장만한 가재도구까지 팔려고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싹 다 샀어. 이 가구 좀 수익 가구입니다. 이웃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래 살림을 팔당을 다 내놓고 갔다니까. 안방에 그렇게 침대고 뭐 화장대고 뭐 살림살이는 이불이나 가져가서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 집에 이혼했습니까? 이러면서 양주까지 다 팔고 밥그릇 팔았다 소리는 언제냐면은 아파트의 잔금은 부부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액수와 비슷했습니다. 부부는 그 돈을 어디에 쓴 걸까? 수소문을 해보니 부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수련원 서울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계세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듯 인기척이 없는 지부 사무실. 그런데 얼핏 부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좀 뵈려고요. 안 계세요? 부부는 사무실 안쪽에 딸린 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녀의 자백으로 수련원 회원들의 거짓 자백이 다시 시작된 걸 그녀는 알고 있을까? 사실은 상생제비에 손을 댔습니다. 약 3억 원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부산 회원에게 회유 목적으로 그들에게 2천만 원씩. 부부가 참회라는 이름으로 언급했던 사람들의 하소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못하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하고 같이 집단 세포를 했다는 둥. 그런데 뭐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뭐 누구 원장을 지혜를 하려고 했다는 둥. 제가 왜 저러냐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까지 막 엮이게 만드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저를 막 지목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H정신 수련인이 말하는 4대 범죄는 회원들이 참회의 과정이고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했기에 할 수 있었던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자백이 진술서가 되고 실제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련원생들이 이 자백을 끝까지 고수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감옥에 갈 수가 있고 막대한 재산을 희생해야 하는데도 당시 자백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수련 과정이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H정신 수련원의 회원들이 필수로 보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그때 암 걸려갖고 왔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떠나서 상극해갖고 바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수련원에서는 여러 차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불치병 치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힘은 이곳에서 어머니 하늘이라고 불리는 이 원장에게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완전히 어머니께서는 그 명단에 적힌 이름만 보고도 낱낱이 다 한 명 한 명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수련원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도 이 원장입니다. 그 한 사람의 조상은 수없이 많죠. 무서운 거죠. 그 조상들도 다 따라볼 소리죠. 조상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원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명한 상태로 오지만 살면서 지은 죄가 쌓이는 데다가 여러 세대에 걸친 조상의 죄까지 겹겹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생의 죄도 현재의 나를 억누른다고 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상처가 많이 받고 오난이 많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몸에 기혈이 많이 막혀 있죠. 낙태와 조상, 자기 원한 이런 것이 이미 영으로 와서 자기 속에 상념체가 들어와서 자기를 조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진 제 그 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살죠. 상생제를 통해야만 조상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한 사람 올 때마다 하죠. 요새 제 큰 자식, 작은 자식, 나의 양쪽 부모, 그 다음에 결혼 상생제, 생일 상생제, 뭐 조상 상생제, 뭘 끝이 없어. 이러면 이제 네가 생활했던 삶을 생각해봐라. 네가 몇 천년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겨우 이걸 내게 되는데 그것이 불만거리냐 이런 거. 문제는 이런 상생제를 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최 씨 부부 역시 거액의 상생제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당신 절박한 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는데 분명 자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이렇게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런 나쁜 짓거리를 했고 아버지가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코가 며느리인 너에게 우리 집사람이죠. 그대로 가 있다. 너 그대로 살래. 네 시어머니 코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맨날 일어나서 살려줘. 시어머니처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울어요. 살려주라고. 한 조상의 죽음은 다른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상생제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여동생한테 이제 너 친정 어머니 고가 너한테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매달리죠. 오빠 나 좀 살려줘. 똑같아요 방법이. 나 좀 살려줘. 이런 수련 과정을 거친 71명은 자수를 하면서 감옥에 간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상생제 대신에 수감 생활을 하는 만큼 조상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상들이 그 아이를 놔주니까 기혈이 다 풀린 거다. 이렇게 감옥에 갔다 나오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상생하지 않고 몸으로 바쳐서 업이 다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이제 영웅시 되죠.
탤런트 K씨, 그도 현실의 처벌을 받으면 마음속에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했을까? K씨가 수련원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도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난 다음에 6번 제가 정신마취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되게 심했었고 약간 대인기피증이나 정신병 같은 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K씨가 했다는 원장 살인 기도, 마약 복용은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짓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또 제 잘못한 것에도 제 값을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제 안의 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방송인으로서 치명적인 범죄를 자처하며 K씨는 아직도 수련원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K씨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방송 나간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당신들은 그렇게 방송해놓고. 방송을 통해 실제 혐의가 없음을 증명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만인 듯했습니다. 처벌 같은 걸 다 각오하시고. 아, 그러니까 자수하죠. 내가 도망갈 것 같으면 도망갔죠. 내 진실을 얘기했다니까요. 장난입니까 그게? 어? 법원 가고 경찰서 가는 게 장난이에요? 난 방송 생활을 걸고 있는데. 내 양심에 거쳐서 내 양심의 죄를 벗겨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 양심에 걸려있어. 내 양심에. 실제로 지은 죄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하고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감옥에 갔다면 H정신 수련원이 주장하는 K씨의 죄는 모두 속죄되었으니 그에게 H수련원을 향한 희생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K씨는 잘 알려진 얼굴 때문에 수련원의 청소년 캠프를 맡아왔었습니다.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때 원장님 모습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캠프에서 이런 걸 느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수련원 생활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의 성참회 시간.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딱 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막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짓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딸. 아빠도 순순히 인정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때 정도에서 관계가 있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범죄지만은 참회 내용이 모두 실제 사실이라던 수련원 측은 이 부분만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캠프 참가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한참 벌어졌습니다. 새 심도를 끌어모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학생을 통해서. 인성 캠프를 보내는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정말 엄마 말 안 듣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성 캠프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모를 접근을 하죠. 그 아이가 캠프에 참석하고 부모를 위한 상상을 열겠다고 해서 부모를 불러들여요. 검찰은 고소를 한 수련원도 자백을 믿었을 뿐 허위 사건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장하셨던 사건들이 전부 무혐의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지 마시라니까요. 과연 수련원 측은 자수 내용이 수련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몰랐을까? 하지만 취재 지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아니 공개도 좀 아니요. 여기 교육원이에요. 교육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로 간에 서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서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방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수련원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교육청과 시청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만 할 뿐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 그 전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시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민원이 들어온 거지. 아까 말하자면 지하 여기서 이루어진 것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그나마 가서 보니까 우리 그 평생교육시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건물 1층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 성참의 상생제가 이루어지는 지하는 감독권이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형태보다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재단법인하고 공익법인 이런 부분으로 많이
힘이 쏠리고 또 일반 사단 법인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이라면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뭐 저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 신고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문제에 관해 시청은 올해 한 발짝 더 물러섰습니다. 그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사업장이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중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부로 이미 법인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주 감독청이 여성가족부에서. 그럼 여성가족부에선 어떤 감독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 개를 인정을 했어요. 청소년 인성 캠프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인정을 한 거고요. 그 기관을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을 뿐 청소년 캠프 자체는 감독할 수 없다고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할 조치를 촉구해봤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재착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대해 주의할 수 있도록 좀 공문을 내려보낼 생각이고요. 법적으로 현재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 수련원과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최정욱 씨네 가족. 예민한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수련원에서 한 자신의 말을 기억하는지 이제와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뭐 불륜을 저질렀니, 무엇을 했니, 막 근친상간을 했니, 이 장면을 아이가 보고 있어 옆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이어도 몰라야 될 내용을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그거. 이제는 성년이 된 큰아들, 아직 중학생인 동생 앞에선 수련원 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보내면 안 될까요? 동생도? 네. 잠깐만. 이 일로 가족끼리도 터놓지 못할 말만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만큼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사실인 줄 알았죠. 충격도 많이 받았고 기분도 많이 나쁘고 그랬죠. 물어보고 싶어도 당연히 마음 아파하실 거니까 그냥 그때 상황이 넘어가면 아이 밖으로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당시엔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간에 아프지 말아 또 이상하게. 뭘 내가 쓴 건데. 내가 말에 나체가 있을게. 실제로 없었던 일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다시 입에 올리지 못하는 부부. 최 씨는 결국 자리를 뜨고 맙니다. 오늘 혹시 기억나세요? 분명히 자신의 필체인데 남의 것인 양 낯설게만 보인다는 부인. 내가 하는 행동이 진실인지 생각 속으로 하는 거 진실인지 그게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현실과 수련의 경계는 또 흐릿해집니다. 그렇게 오늘도 H정신 수련원을 찾는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은 무엇을 믿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또는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든지 전적으로 나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H수련원은 다릅니다. 최초 범죄를 자백한 12명의 회원들이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4대 범죄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H수련원 측에서는 수련과 믿음이라는 이유로 자백한 회원들로부터 횡령하지도 않은 횡령금을 받았고 이 점을 당시 실제로 4대 범죄가 있었다라는 증거로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12명의 자백으로 시작을 했던 거짓 사건. 결국은 선량한 수련원생 모두가 살인, 미수, 횡령 등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까지 H수련원을 단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걸까요?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이유로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더 이상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지 않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괴이했던 사건의 도미노도 끝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사설기관에 감금되었거나 그 비리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